안녕하세요. 유나차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현대차에서 무려 24년 만에 내놓은 경차 캐스퍼를 타고 왔습니다. 첫 SUV형 경차이기도 한데요.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미니쿠퍼 차주로서 미니쿠퍼가 경차는 아니지만 이 또 캐스퍼의 매력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. 벌써부터 그 경차 매니아들한테는 이 캐스퍼가 아주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. 과연 캐스퍼 어떤지 저와 함께 타러 가보시죠. 캐스퍼를 보고 딱 들었던 첫 느낌, 한국판 미니쿠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물론 미니쿠퍼는 경차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꾸 동글동글한 그 디자인이 미니쿠퍼랑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전조등이랑 후미등이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후미등은 독특한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 밤에 봤을 때 멀리서 봐도 딱 저거 캐스퍼다 라고 느낄 정도로 특징을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. 크기는 모닝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높이만 모닝보다 한 10cm 정도 더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외관상 특징 중 하나가 여는 방식이 특이해요. 손잡이 부분이 되게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독특한 것 같고, 실내를 보면 실내도 굉장히 좀 좁은 편이에요. 경차기 때문에 그 넓은 공간을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려운 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, 작은 만큼 운전하기에 편하고 좀 요리조리 잘 다닐 수 있다라는 장점을 더 많이 봐야 하는 차인 것 같아요. 실내가 좁기는 하지만 최대한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바로 조수석이랑 운전석의 거리가 크게 멀지 않거든요.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. 그래서 최대한 간격을 좀 좁힌 다음에 다른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돋보이고, 또 하나는 1열과 2열 모두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풀 폴딩 시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, 차박도 좋긴 하지만 가능은 하고, 골프백 같은 거 실을 때는 2열 같은 걸 완전히 접어서 좀 실어야 되는 공간이 나오고요. 트렁크에도 저 작은 중간 정도 사이즈의 캐리어는 실을 수 있다. 그 정도의 공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겉에서 봤을 때는 미니쿠퍼보다 작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, 내부를 보면 2열 공간은 미니쿠퍼보다는 좀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미니쿠퍼는 2열 공간에 성인 남성이 앉기는 정말 불편하고 여자가 앉기에도 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지금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2열에도 충분히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오는 것 같아요. 차 내부만 봐서는 이게 현대차인지 잘 모를 정도로 스티어링 휠에도 현대 마크가 보이질 않고요.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니쿠퍼만큼 실내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거나 독특하거나 이런 특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굉장히 평범한 수준인 것 같고, 미니쿠퍼 같은 경우에는 센터피시아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. 그 동그란 원형 디스플레이로 눈길을 확 사로잡는데, 이 캐스퍼 실내 내부는 그런 거는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이 캐스퍼가 SUV형 경차라고 굉장히 독특한 컨셉으로 나오기는 했는데,
그렇다고 SUV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렵고, 그나마 경차 중에서 좀 힘이 세다, 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SUV라고 해서 차체가 굉장히 높은 편은 또 아니고 모닝보다 살짝 높기는 합니다만,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미니쿠퍼랑 그 높이가 크게 이제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대신에 그래도 SUV 이름을 다는 만큼 힘은 좋습니다. 언덕을 오르거나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가속을 할 때 굉장히 힘을 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, 경차라고 해서 막 차 흔들리고 이렇게 힘 못 쓰고 막 달달달달거리고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주행 모드를 좀 다르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스노우 모드, 머드 모드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지만, 그것도 일반 SUV만큼은 안 되고 살짝 느낌만 볼 수 있는 정도? 맛만 보여줬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터보 모델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런 경우에는 최대 100마력까지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선 이탈 방지가 지금 제가 받은 차는 되어 있는 것 같고, 대신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. 역시 내비게이션은 지금 이 내장된 내비게이션을 제가 쓰고 있는데, 역시 국산차답게 아주 사용하기가 편합니다. T맵, 카카오맵 쓸 필요가 없어요. 캐스퍼 액티브로도 고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옵션 사항이고요. 이걸로 선택을 하면 최대 1.0의 터보 엔진을 사용해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최대 100마력까지 출력을 낼 수가 있다고 하고요. 이 차 연비 같은 경우에는 12.3에서 14.3 정도 사이로 나오는 것 같은데, 고속도로 기준은 아니고요. 고속도로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측정이 됩니다. 그 정도면 보통 수준인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10년 탄 미니쿠퍼가 12 정도 나오는데, 가솔린이고 똑같이 그 차는 경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CC가 있는 편인데, 이 차는 1000cc가 안 되잖아요. 경차인데 그 정도다. 막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습니다. 뭐 잘 타다 보면은 또 연비를 잘 쓸 수 있으니까요. 고속도로 주행 같은 경우에,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15까지도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, 고속도로 많이 달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경차다 보니까 보조금도 좀 나옵니다. 물론 전기차 보조금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차 가격대가 1000만원대로 굉장히 부담스럽지가 않아요. 물론 옵션을 추가하면 2000만원도 넘어간다라고 하는데, 그걸 제외하고는 경차를 고민하셨던 분들 캐스퍼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자, 총평의 시간입니다. 캐스퍼를 타본 총평, 장점 먼저 살펴볼 텐데요. 자, 캐스퍼의 장점,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에 있는 경차 중에선 제일 예쁘다. 저는 이렇게 경차는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뭐 모닝이나 레이도 귀엽고 예쁜 차들이긴 하지만, 캐스퍼는 굉장히 미니쿠퍼랑 닮아서 그런가?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게 느껴져요. 이 캐스퍼의 단점, 바로 옵션 비용이 조금 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옵션을 선택하면은 2000만원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옵션 선택 비용이 조금 비싸다라는 점이 단점인 것 같은데, 나는 SUV를 타고 싶은데 그렇게 큰 차는 필요 없다. 난 차에 힘만 주면 된다. 거기다가 디자인까지 예쁘다. 하면 이 캐스퍼가 딱일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저와 캐스퍼를 함께 타보셨는데요. 영상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릴게요. 안녕!